박순자는 남편을 2년 전에 떠나보낸 후 혼자 살고 있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 박철수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당일 보험 설계사가 조용히 순자에게 말했다. 사모님, 고인께서 사모님 명의로 보험금 5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순자는 놀랐다. 남편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뒀을 줄은 몰랐다. 그렇게 많이요? 네. 오직 사모님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며느리 미선이 설계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기요, 보험금이 얼마나 되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제가 며느리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설계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다. 꼭 알아내야 해. 장례식이 끝난 후 미선은 남편 진우에게 속삭였다. 오빠, 시아버님 보험금 있는 것 같은데 꼭 확인해봐. 그게 중요해? 지금 아버지 장례식인데. 당연히 중요하지. 우리 생활이 달린 문제잖아. 진우는 아내의 그런 태도가 불편했지만 넘어갔다. 장례 후 석 달이 지났다. 순자는 은행에 갔다. 보험금을 정리하려고 했다. 창구에서 젊은 직원이 순자를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통장이요? 통장?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순자는 창피했다. 저 귀 안 먹었어요. 아, 죄송해요. 그런데 할머니, 이 금액이 맞으세요? 5억이요? 직원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었다. 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좀 작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근데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은 보호자랑 같이 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돈인데 왜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혹시 사기 같은 거 당하실까 봐요. 순자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모두 무능력자로 보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마켓에 들렀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는데 점원이 큰 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비밀번호 아세요? 제가 눌러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그래도 숫자 잘 안 보이시잖아요. 내가 직접 하겠다고요. 순자는 짜증이 났다. 왜 모두가 자신을 무능력한 노인으로 대하는 걸까?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미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은행 다녀오셨어요? 응. 혼자 다녀오시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같이 가드릴 텐데. 괜찮아. 미선은 순자의 가방을 슬쩍 쳐다봤다. 통장이 보일까 싶어서였다.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 진짜 많대요. 어머니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신다던데. 나는 안 당해. 그래도 조심하세요. 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순자는 화들짝 놀랐다. 5억을 어떻게 알아? 아, 그게 시아버님이 보험금 좀 남기셨다고 오빠가 말해줬어요. 순자는 불편했다. 자신의 재산에 대해 며느리가 너무 관심이 많았다. 미선아, 이건 엄마 돈이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아니에요,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미선의 눈빛은 걱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느 날 순자는 집에서 안경을 찾고 있었다. 분명히 여기 뒀는데 마침 방문한 며느리 미선이 말했다. 어머니, 안경이요? 머리에 걸치고 계시잖아요. 순자는 당황해서 머리를 만져봤다. 정말 안경이 있었다. 아, 미안하다. 깜빡했네. 어머니,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지난주에도 가습을 켜놓고 깜빡하셨잖아요. 그건 한 번이었어. 한 번이 아니에요. 그 전주에도 약 드시는 걸 깜빡하셨고 저번에는 현관문도 안 잠그셨잖아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
나이 들면 다 그래. 어머니,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치매 검사라도. 치매? 내가 치매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요. 순자는 기분이 상했다. 하지만 미선은 계속했다. 어머니, 제 친구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작은 것들 깜빡하시다가 나중에 치매로 진단받으셨대요. 나는 치매 아니야. 지금은 아니셔도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무슨 준비? 어머니 재산 관리요. 만약에 나중에 판단력이 흐려지시면 사기꾼들한테 당하실 수도 있잖아요. 순자는 며느리의 의도를 알아챘다. 그래서 내가 관리하겠다는 거야? 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 돼. 순자의 대답은 단호했다. 일주일 후 아들 진우가 순자를 불렀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얘기할 게 있어서요. 무슨 얘기? 그냥 가족 얘기요. 순자는 불안했다. 주말 아들 집에 갔다. 손주들은 일찍 재워졌고 거실에는 순자, 진우, 미선만 남았다. 어머니, 사실 오늘 모신 이유가. 진우가 말을 꺼내려 하자 미선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데요. 요즘 어머니가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어머니, 5억이라는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는 게 위험해요. 내가 잘 관리하고 있어. 미선은 서류를 꺼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요즘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통계예요. 70대 이상이 전체 피해의 60%래요. 나는 안 당해. 어머니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해요. 진우가 거들었다. 어머니, 미선이 말이 맞아요. 저희가 어머니 통장 관리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안 돼. 이건 내 돈이야. 미선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왜 저희를 안 믿으세요?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희는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어머니는 계속 거절만 하시잖아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생각해 볼게. 언제까지요? 곧. 미선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순자는 병원에 갔다. 정기 검진 날이었다. 대기실에서 젊은 간호사가 큰 소리로 말했다. 박순자 환자분, 박순자. 순자가 손을 들었다. 여기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혈압 재야해요. 간호사는 순자를 어린아이 대하듯 했다. 팔 올리세요. 올려. 이렇게요. 알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할머니들은 잘 못하시잖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순자는 자존심이 상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젊은 의사가 말했다.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저 혼자 왔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할머니, 오늘 검사 결과 설명드리려면 보호자가 있는 게 좋은데. 제가 직접 듣겠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해 못하실 수도. 저 정신 멀쩡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의사는 마지못해 설명했지만 여전히 반말을 섞어서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우울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무능력한 노인으로 대하는 걸까? 버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한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했다. 고마운 일이지만 그 말투가 순자를 불편하게 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할머니 혼자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순자는 답답했다. 자신은 40년 넘게 이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왜 젊은이가 자신을 갓난아기 대하듯 하는 걸까? 어느 날 순자는 교회 모임을 일찍 끝내고 집에 왔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빨리 좀 찾아야 하는데. 며느리 미선의 목소리였다. 순자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미선은 순자의 방에서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미선아, 뭐 하는 거야? 미선은 화들짝 놀랐다. 아,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내가 물었어. 뭐 하냐고. 그게 어머니 약 찾으려고요. 약은 부엌에 있는데? 아, 맞다. 제가 깜빡했네요. 순자는 서랍을 확인했다. 통장이 든 서류함이 열려 있었다. 너 지금 내 통장 찾았던 거지? 미선의 얼굴이 굳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약을.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어머니, 오해해요. 진짜 약 찾으려고. 앞으로 내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했다. 네. 미선은 서둘러 나갔다. 그날 밤 순자는 친구 영희에게 전화했다. 영희야, 미선이가 오늘 내 방을 뒤지고 있었어. 뭐? 통장 찾았던 거야? 그런 것 같아. 순자야, 조심해. 그 며느리 수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통장 다른 곳에 옮겨놔. 그리고 며느리 행동 좀 더 지켜봐. 순자는 그날 밤 통장을 모두 금고에 넣어 옷장 깊숙이 숨겼다. 순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카페 앞을 지나갔다. 창문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며느리 미선이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한 남자와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순자는 가까이 다가갔다. 미선은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저게 뭐야?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손이 떨렸지만 여러 장을 찍었다. 그때 미선이 창밖을 봤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다. 미선의 얼굴이 굳었다. 순자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내가 본 게 맞나?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분명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었다. 진우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이것뿐이었다. 혹시 그냥 친구일 수도 있었다. 일주일 후 진우가 전화했다. 어머니, 저 다음 주에 부산 출장 가요. 3일 정도 있다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진우가 출장 간 다음 날 순자는 손주들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엄마 뭐하고 계셔? 엄마는 방에서 전화하고 있어요. 순자는 아들 집으로 갔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미선은 반갑지 않은 표정이었다. 손주들 보러 왔지. 순자는 손주들과 놀면서 미선을 관찰했다. 오후 3시쯤 미선의 휴대폰이 울렸다. 미선은 방으로 들어갔다. 순자는 문 쪽으로 다가갔다. 응, 오빠 출장 갔어. 3일 동안 없어.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내일 저녁에 만나. 아이들은 학원 보내면 돼.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조금만 참으면 돼. 나 이혼할 거야.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 재산만 손에 넣으면 바로 진행할 거야. 5억 중에 절반만 받아도 2억 5천이잖아. 순자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진우? 걔는 우유부단해서 내 말 다 들어. 통장만 손에 넣으면 끝이야.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조용히 집을 나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이럴 수가. 며느리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니. 이혼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니. 다음 날 순자는 친구 영희의 소개로 변호사를 만났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순자는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했다. 상황이 심각하네요. 증거는 있으신가요?
사진이랑 전화 통화 내용을 들은 게 있어요. 녹음은요? 아니요. 일단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급한 건 재산 보호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아드님께 증여하시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5억이면 1억 5천 정도요. 그렇게 많이요? 네. 그리고 며느리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절반을 가져갈 수 있어요. 순자는 기가 막혔다. 그럼 어떻게? 재단법인을 만드세요. 재단법인이요? 네. 손주들 교육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면 매달 일정액만 지급하고 원금은 보호할 수 있어요. 순자의 눈이 빛났다. 그럼 며느리는 손도 못 대나요? 네. 재단 재산은 누구도 마음대로 못 건드립니다. 바로 진행해 주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일주일 후 재단 설립이 완료됐다. 손주교육재단. 설립 목적 박민준, 박지아의 교육 지원. 재단 재산 5억 원. 운영 매월 200만 원씩 교육비 지급. 원금 손주들이 만 25세가 되었을 때 각각 지급. 순자는 서류를 보며 안도했다. 이제 아무도 이 돈을 못 건드리는 거죠? 네.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같은 시각 며느리 미선은 남편 진우에게 압박하고 있었다. 오빠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말해봐. 통장 저희한테 맡기시라고. 미선아,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잖아. 그래도 계속 설득해야지. 5억이야, 5억. 돈이 그렇게 중요해? 당연하지. 우리 살림이 얼마나 힘든데. 진우는 아내의 변한 모습에 불편했지만 어머니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했다. 주말 진우가 어머니를 찾아왔다. 어머니 미안하지만 통장 관리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순자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진우야, 이거 봐. 이게 뭐예요? 재단 설립 서류야. 진우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얼굴이 점점 놀라는 표정으로 변했다. 어머니, 이게 5억 전액을 재단으로? 그래. 민준이랑 지아 교육비로 쓰게.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어머니는 나는 연금으로 충분해. 이 돈은 손주들 미래를 위한 거야. 진우는 어머니의 결정에 놀랐지만 동시에 감동받았다. 어머니, 그리고 진우야, 내 아내 미선이에 대해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순자는 미선이 다른 남자와 찍힌 사진을 보여줬다. 이게 미선이? 그래. 그리고 미선이가 너랑 이혼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내 재산을 손에 넣으면 바로 이혼하려고 했어.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이건 오해 아니에요? 내가 직접 확인해봐. 순자는 며느리의 전화 통화 내용까지 설명했다. 진우는 충격에 빠졌다. 신십, 대치와 진실. 며칠 후 진우는 미선을 불렀다. 미선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진우는 어머니한테 받은 사진을 보여줬다. 이게 뭐야?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이걸 어머니가 찍으셨어. 미선아, 이게 정말이야? 너 다른 사람 만나고 있었어? 미선은 잠시 침묵하다가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맞아. 우리 결혼이 처음부터 사랑 같은 거 없었어. 오빠 집안에 돈 있다고 해서 결혼한 거야. 진우는 믿을 수 없었다. 뭐라고? 어머니 재산만 손에 넣으면 이혼하려고 했어. 근데 어머니가 절대 안 주시니까 답답했지. 미선아, 근데 이제 소용없네. 어머니가 재단까지 만드셨다며? 완전히 망했어.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혼해줘. 어차피 끝난 결혼이야. 진우는 아내의 냉정한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순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미선이가 모든 걸 인정했어요.
그래.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어머니 말씀을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진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어머니가 미선이를 싫어하신다고만 생각했는데. 순자는 눈물이 났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아이들은 제가 잘 키울게요. 어머니가 만드신 재단으로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킬게요. 그래. 엄마가 믿는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끝났구나. A- 액션 결말과 교훈. 에필로그 2년 후. 2년이 흘렀다. 순자는 공원에서 손주들과 산책하고 있었다. 할머니, 저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우리 지아 최고야. 재단에서 매달 나오는 교육비로 아이들은 피아노, 태권도, 영어를 배우며 건강하게 자랐다. 진우는 1년 전에 재혼했다. 새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껴줬다. 어머니, 오늘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고맙구나. 새 며느리는 순자를 존중했다. 재산에는 관심이 없었고 진심으로 가족을 위했다. 어느 날 순자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예전 며느리 미선을 봤다. 미선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지나쳤다. 욕심이 저 사람을 망쳤구나.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남편 사진 앞에 섰다. 여보, 잘했지요? 당신이 남긴 돈으로 손주들 미래를 지켰어요. 사진 속 남편은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2년 전 사람들은 자신을 무능력한 노인으로 봤다. 며느리는 자신을 이용할 대상으로만 봤다. 심지어 아들조차 자신의 판단을 의심했다. 하지만 순자는 증명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능력한 게 아니라는 것을,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교훈. 우리가 배워야 할 5가지. 첫째, 노인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박순자는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명했고 결단력이 있었고 법적 지식까지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가족이라도 재산 관리는 신중하게. 며느리는 가족이었지만 돈을 노렸습니다. 맹목적인 신뢰는 위험합니다. 특히 큰 재산의 경우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돈 앞에서 사람은 변할 수 있다. 평소에 아무리 잘해줘도 큰 돈 앞에서는 본색이 드러납니다. 미선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부모의 희생은 뒤늦게 드러난다. 순자가 재단을 만든 이유는 손주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자신이 쓸 돈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 오해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심이 드러납니다. 다섯째,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진다. 2년 후 순자의 가족은 평화로워졌습니다. 돈을 노리던 며느리는 떠났고 진심으로 가족을 대하는 새 며느리가 왔습니다. 가족의 가치는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에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노인을 무시하거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계시진 않나요? 혹은 부모님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고 진심은 없지 않나요? 오늘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 지혜와 경험은 평생의 자산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부모의 희생은 뒤늦게 알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72세 박순자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